안녕하세요. 내신 일타 양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2 능률 김성곤 4과 주제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서 주제 제목, 요약문, 일치, 브리지 문장 모아서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먼저 일단 내용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요. 쌤이 링크 걸어준 문제를 받아서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들으면서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사과 내용은요, 이 메리언이라는 이 곤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이 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책도 쓰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일대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내용이 이렇게 특별히 어렵지는 않고요. 네, 교과서 내용답게 내용 이해만 제대로 한다면 주제의 문제는 무난하게 잘 맞출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1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한글 선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죠? 네, 정답 4번이죠. 곤충의 완전한 생명 주기를 묘사한 책들이 이미 있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 점만 찍혀져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메리언이 이제 아주 구체적인 책을 쓴 거고요. 다음 2번 단락으로 제목을 잡자면 이 메리언이 딸과 함께 수리남으로 가서 직접 그 표본들을 관측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수리남에 갔더니 뭐 여러 가지 이국적인 뭐 와일드 라이프가 있었다 생태계. 뭐 이거보다는 2번이 좋겠죠. 어떻게 메리언이 그런 훌륭한 메스터피스 책을 쓸 수 있었는가? 왜냐면 이 글에서 제일 핵심인 건 뭐냐면은 이 책을 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 메타모르포시스라는 이 변태죠. 이 곤충이 변태에 관련된 책이 어떻게 출간이 됐는가를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2번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자, 3번 요약문을 잡아보면요. 자, 이 단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메리언의 이 작품이 다시 한번 그치 역주행을 했다 이거지. 다시 한번 이제 사람들의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그 일반적인 과학자들과 달리 그 당시에 메리언은 각각의 순간을 잡아내려고 했대요. 근데 변화의 순간, 그치? 변태하는 과정을 보려고 한 거니까. 비록 그녀가 여러 가지 의심을 마주하긴 했지만. applause라는 거는 뭐 박수갈채 이런 뜻인데요. 네, 어울리지 않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책이 출간되었을 때 처음에는 막 인정을 받다가 나중에는 인정을 못 받았고 다시 사장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메리언의 이 페임, 명성이 사라지게 된 이유인 5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체 맥락을 다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5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어떤 책도 출간되지 않았다. 아니죠. 곤충에 대한 책이 있긴 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줬다고 했죠. 6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이죠. 그리고 멋지고 그리고 막 이국적인 나비를 보는 것이 나비의 표본을 보는 것이 만족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남에 건너간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책을 통해 곤충과 여행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게 아니고요. 이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게 됐습니다. 8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고요. 메리언이 많은 그 벌레들의 케이스들을 관측을 했고요. 이 변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관측을 기록을 했는데 그녀의 그림을 통해서 근데 다른 과학자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자, 9번 주제. 자, 이 메리언의 계속되는 열정과 이제 책의 출간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이 메리언의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다른 책들과의 어떤 뚜렷한 어, 차이점, 그치? 그 특성을 얘기하는 5번이 맞겠다. 뭐 4번처럼 메리언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치? 그녀의 꿈을 뭐 쫓고 그녀의 꿈을 계속 이루려고 하고 이런 거 맞긴 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요. 그 다음에 10번의 요약을 하자면 52살이라는 나이에 이 메리언이 수리남으로의 탐험을 한 거거든요. 그죠? 이제 탐험을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단락이기 때문에 탐험을 간 거고 이 pilgrim이라는 거는 순례라는 뜻이에요. 순례자 아시죠? 이제 종교적인 어떤 여정을 떠나는 것이고 그 다음 뒤에 보면은
그곳에서 그녀는 다양한 벌레들과 식물들을 관측을 했다라는 거죠. 막 뜨거운 열과 그죠? 위험한 동물들이 있음에도 그리고 그녀의 이것에 근거하여 그녀의 훌륭한 책이 발간이 됐다. 막 그래서 관측이겠죠. 뭐 판단과 상상력이 아니라 직접 가서 관측을 한 거니까. 11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5번입니다. 메리안이 이 변태의 단계를 측정을 했는데 이 벌레들이 이 머드에서 그렇죠. 흙에서 자란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과학자들은 이렇게 흙에서 벌레들이 자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녀는 이제 이 변태의 과정을 증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 12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메리언은 당시 유행했던 꽃과 곤충이 아닌 역사적이거나 종교적인 소재를 다루었다. 반대죠. 네, 보통은 역사적이나 종교적인 걸 다뤘는데 이 사람은 꽃과 곤충을 막 관측을 했다라는 것이고 13번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은 1번이죠. 왜 이 벌레들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됐는가, 관심을 갖게 됐는가는 여기 글에서는 이 단락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단락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4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당시 사람들은 곤충과 나비를 사악한 생명체로 여겼다. 뭐 곤충들은 그럴 수 있는데 나비는 뭐 여름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뭐 악하다라고 평하진 않았습니다. 15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5번이네요. 이 벌레의 수리남에 있는 벌레의 이 변태 과정이 메리안의 열정, 벌레만의 열정을 보여준다. 이 말은 우리가 유추할 수 없죠. 벌레에만 열정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6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도 5번이네요. 메리안이 벌레들을 측정을 했고요. 관측을 했고 그리고 각 단계 이 벌레의 삶의 주기의 단계를 그림을 그렸는데 작은 변화를 무시한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일치불이치에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많이 냅니다.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게. 그래서 끝까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일치불이치 만만하다고 해서 그냥 막 풀다가 틀리면 뼈 아픕니다. 네, 2, 3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17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죠. 단순한 배경에 하나의 표본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건 이제 메리안 책이 아니고 다른 책들이었고요. 18번의 제목 이게 지금 보면은 딸을 데리고 좀 수리남으로 여행을 가고 이런 거죠 지금 이 메리안이 어떤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수리남으로의 어떤 가족 여행을 간 건 아니고요. 수리남의 탐험에 편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성 뭐 자연 과학자가 되는 것은 어려움 아니고 그다음에 모호한 여정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메리안이 왜 이제 수리남으로 여행 가기 원했는가인 5번이 맞죠. 19번은 제목. 자 이제 나중에 다시 인정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최근 연구 아니고 한계 같은 거 아니고요. 한계를 극복을 해낸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변태라는 게 눈에 띄는 관측이다. 과학자들로 가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서 메리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이 이렇게 낮잡아지는 평가절하를 당한다는 얘기인데 예술계통 내용을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좀 과한 측면이 있고 5번이 가장 좋잖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해가 있었다 한 내추럴리스트에 대한 이 내추럴리스트는 이 메리안이 되겠고 그래서 다른 세계에서의 어떤 관심을 얻으면서 그래서 여기 내용에 따르면은 젊은이에서 그녀에 대해서 막 인정을 더 해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20번 자 그냥 어떤 작품을 이제 쓰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놀라운 책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뭐 오히려 이제 평가를 못 받게 됐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이야. 그쵸? 그래서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정도로 그냥 5번으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부정적인 내용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21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이웃집의 튤립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몰랐죠. 여기 나오는 부분이 must have been on air이라고 해서 아마 몰랐음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22번 또
책을 쓰는 과정이 나오고요. 2번이죠. 네.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도 이 문제들이 지금 중복이 되는 것은 문제를 이렇게 막 서로서로 공유해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23번의 주제. 네. 이제 이 뭐 나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5번이 되겠죠. misunderstanding. 자, 요 정도 문제를 풀어보면 아마 이 교과서 내용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더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교과서도 이제 어법의 서술형, 뭐 빈칸 추론 등등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똑같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쌤이 카페에다 문제 올려놨으니까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파이널 테스트까지 해서 좀 더 단단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했고요.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